모두가 삼전 파업 주시. 새로운 상생 방향 모색할 때다. 보름 후로 다가온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이제 개별 기업의 손을 떠났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린 메시지에서 총파업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도 이날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으로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파업은 기업의 생산 차질을 넘어 주주 가치 훼손, 수출, 국내 총생산 타격까지 거론되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렸다. 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한 위상 때문이다. 올 1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로 5년 내 최대폭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24.4%에서 올 1분기엔 35.8%로 급등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43%다.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400만 명을 웃돈다. 삼성전자 흥망에 한국의 수출, 생산, 고용, 소비 등이 좌우될 정도니 파업 여부에 모든 이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조가 성과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고 이기심을 질타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일은 아니다.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노조가 두둑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내 상장기업, 제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노사정 차원의 상생 원칙을 세운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노조와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사 짬짬이에 주주로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런 주주자본의 원칙을 상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사가 신경 쓰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산업 발전이나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도 노동자 보호만을 앞세운 지금의 노동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키워 상생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생의 방향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간이 다가왔다. 한국 선박 피격 추정 폭발. 영양 총동원해 국민안전 지켜야. 호르무즈 해역의 아랍에미리트 항구 앞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의 벌크 화물선 나무호에서 그젯밤 폭발 및 화재가 일어났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무호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해 예인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호르무즈 해역에 머물던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본 건 지난 3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선 원인 규명, 후 대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향후 대응 조치 결정에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에 신중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건 직후 SNS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표했다며 우리는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란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다면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이란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국제연합체 참여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우리 선박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해협 안쪽엔 남우호 외에도 25척의 한국 선박이 있는데 언제든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해적 퇴치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거나 한반도 안보 태세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파병하는 방안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택지를 놓고 국회와 협의하는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한 만큼 외교 역량을 포함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 4.5일제 가속화 움직임, 노동 경직성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 생산성이 문제다.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격차가 3.4%까지 좁혀진다. 반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3%나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지속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복 업무 자동화, 디지털화, 공정, 물류 합리화,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근로 등 근로시간 형태 선택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높은 노동규제 장벽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려고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힘들게 됐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가운데 주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의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확대하려 한 시도는 지난 정부 때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됐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면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 규제들부터 우선 풀어야 한다. 국가경제 리스크로 번지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그동안 노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신 의장이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반도체 생산 차질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5%인 45조 원 성과급은 지난해 주주배당과 연구개발비를 뛰어넘는 규모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언급했었다.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노조 계획대로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이 진행되면 최대 30조 원 손실과 함께 공급 차질, 고객 이탈, 시장 지배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파업 충격은 성장률 하락과 증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기업은 주주와 경영진, 노조만의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정부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삼성전자 노조가 단기적 실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공동체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조원에게도 그것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금리 인상 목소리 낸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충분히 고려하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지난 3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인데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와 관련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 측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인 중앙은행이 최근 급등한 원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측면을 보면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인지 회의적이다.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7%의 깜짝 성장을 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외끌이 성장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은 성장이 정체돼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산업 부문과 가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이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통위원이자 한은 집행부의 핵심 인사인 유 부총재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통화당국자답지 않은 직설에 가까운 발언이 전해진 지난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하락세였던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유 부총재는 중앙은행의 소통은 정교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다.